자, 봅시다. 176쪽입니다. 이항분포랑 정분포 관계 보는 거예요. 화통 오랜만이죠. 네. 자, 이항분포는 이산확률 분포, 연속확률 분포. 이산확률 분포였다, 그치? 네. 이항분포가 무슨 시행에서의 독립시행. 그렇지. 독립시행에서의 확률 분포였고, 그래서 현재 우리한테 어떤 자 일어날 확률이 n번의 독립시행 중에서 풀로 다 적자. 일어날 확률이 P인 사건이 일어난 횟수를 확률에서 라지 x로 설정을 한다 치면 이 라지 x는 이항분포를 따랐죠. 뭐, 뭐? P. 그렇지. b에 n, p를 따른다 이렇게 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산확률 분포를 따르는 대표적인 문제 사항들이었고, 자 그 다음에 분포 사항이었고, 정규 분포는 무슨 확률 분포? 얘는 이산 연속 확률 분포였습니다. 그렇지. 정규 분포는 어떤 모양의? 이렇게 그치. 종 모양의 무슨 성 있는? 대칭성 있는 곡선이었고, 그치. 대칭축은 항상 확률 변수 x에 어디에서 들어간다? 평균에서 들어간다. 자, 이럴 때 이 라지 x는 라지에 몇만 없다는 데 했으니까 n, 시그마 제곱 이렇게 그치. 3포도에 따라서 그래프의 형태가 뭐 넓고 평평한지 좁고 폭이 높은지 이렇게 막 드러났었다. 그치? 자, 그럼 이 둘 사이에 관계가 있대. 생각해보자. 이산확률 분포랑 연속확률 분포는 애초에 출신 자체가 다르잖아. 근데 이둘 간의 관계를 보자면 무슨 뜻인지 한번 같이 해석을 해봅시다. 자, 거기 교재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프 보이나요? 네. 자, 그래프 보면 n이 11대, n이 21대, n이 31대, n이 41대, n이 51대라고 돼 있는데 지금 주어진 그래프는 막 꺾여 있잖아. 그치? 그럼 얘는 이산확률 분포 그래프를 꺾은 선으로 연결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이제 시간 보면서 얘기해보자. 어떤 라지 x가 b에 예를 들어서 n, 3분의 1이라는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는 이 확률 분포를 이 이산확률 분포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다는 얘기인 거야. 됐니?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그릴 때 n이 11대 이항분포의 그래프는 자, 0일 때의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p의 라지 x가 0일 때의 확률. NCK니까 10C 얼마에 0에 3분의 1에 몇 승? 0승 3분의 2에 몇 승? 10승 이런 식으로 될 거야. 맞니? 그럼 라지스가 0일 때 이제 그 확률 값들을 여기 그래프에 표현하니까 점이 하나 이렇게 찍혀나가겠죠. 그럼 x가 0일 때의 확률, 뭐 1일 때의 확률 이런 식으로 점을 하나씩 찍어 나가거든. 자, 이렇게 점을 찍어 나가면서 이 이항분포의 그래프를 꺾은선으로 연결해봤더니 이런 뾰족한 형태의 곡선이 그려지더래.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지금 n이 11대의 그래프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n이 11대 말고 우리가 n을 조금씩 키워보는 거야. n이 21대를 또 그려보니까 자, 점이 이런 식으로 또 찍혀나가면서 이항분포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자, n 값이 커질수록 지금 자, 이 함수 그래프는 점점 매끄러운 곡선의 형태가 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n 값이 커지면서 지금 여기 가장 높은 함수 값을 가지는 곳이 밀도 함수가 확률 진행 함수 값을 가지는 곳이 점점 어느 쪽으로 옮겨가는 게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게 보인다, 그렇지? 이렇게 해서 n을 우리가 n 11대, 21대 하면서 n 값을 충분히 계속해서 키워 나가더라 이 말이야. n 값을 계속해서 키워 나가게 되면 결국 여기 있는 점들이 막 엄청 촘촘하게 많이 찍힐 거 아니야, 그치? 흰색에는 점이 몇 개만 찍힐까요? 0부터 10까지니까 11개 찍히겠다, 그치? 대충 10개 정도 찍힐 거고 n이 20대는 그러면 0에서 20까지니까 20개 정도 찍힐 거고 그럼 얘가 30, 40, 50대면 점이 되게 많이 찍힐 거고 그럼 그렇게 점들이 점점 늘려가다 보면 이 점들이 이어지면서 거의 이런 선의 형태를 다 취할 수밖에 없겠지. 그럼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n이 계속 키워나가니까 얘가 무슨 그래프랑 닮아있어? 정규분포 그래프랑 닮아있더라 이거야. 이해했니?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라지 x의 b에 n, p 무슨 확률 분포였는데? 이항 분포였는데 이 이항 분포에서 우리가 n 값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면
얘가 결국 누구로 거의 똑같은 모양이 되더라 이거냐면 정규분포랑 같이 근사한 형태 모양이 되더라 이거야. 그럼 쉽게 얘기하면 n이 충분히 클 때는 이항분포의 계산을 뭐로 옮겨서 계산해도 좋다? 정규분포로 옮겨서 계산해도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그래서 결론만 먼저 얘기를 하면 자, 이항분포에서 n 값이 충분히 크다면인데 이 충분히 크다는 것에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보통 그 충분히 크다는 기준이 n이 30 이상일 때이거나 아니면 np를 곱했을 때 얘가 5 이상이거나 아니면 nq를 곱했을 때 5 이상만 성립하면 돼요.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성립하면 우리는 n이 충분히 크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근데 얘를 외울 필요는 없어. 대부분의 문제에서 보면 n은 충분히 커. 막 100, 200, 300 이렇게. 알겠죠? 자, 그래서 n이 충분히 클 때는 얘를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 이항분포를 앞으로 라지 x의 n에 정규분포로 이제 근사시키겠다는 얘기인 거고 근사시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거의 비슷하게 만들겠다라는 뜻인 거죠. 녹화되고 있니? 네. 자 그러면 여기는 라지 x는 n에 정규분포 따른다고 했을 때 이 이항분포에 대한 정말 지금 평균을 찾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이 이항분포의 평균은 우리가 이런 라지 x가 뒤에 n만 픽할 때 얘의 평균은 어떻게 표현돼요? 이 x는 np로 표현되는 거다. 그치? 그래서 얘의 대칭축은 어디에서 생기냐면 np에서 생기는 정규분포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원래 이 자리에 평균이 들어가는데 이항분포에서 평균을 작성해 주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np가 들어가요. 그럼 이 자리에는 원래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산이 들어간다. 그치? 그러면 vx는 뭐가 됩니까? np q가 되죠. 그 이항분포에서의 분산이 이 자리에 들어가면서 정규분포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는 분산보다는 표준 편차가 중요하니까 보통 얘를 루트 npq의 전체 무엇이라고? 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인 거야. 자, 이게 기본 개념 컨셉인 거고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해석될 수 있는지 쌤이랑 간단하게 예시 들어서 한번 보자. 예를 들어서 있잖아. 내가 동전을 100번을 던질 거야. 자, 그 100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수를 라지 x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상태일 때 이 라지 x가 p의 라지 x가 45 이상의 확률을 한번 찾아보죠. 정규분포표는 간략하게 이렇게 둘게요. 0.19, 0.32, 0.43, 0.48, 0.49 이렇게 두고 이 문제를 먼저 칩시다. 생각해보자. 지금 확률 변수 x가 따르는 분포는 이항분포죠. b에 몇 콤마 몇 따르죠? 100 콤마 2분의 1. 그럼 여기에서 p의 라지 x가 45 이상의 확률을 찾으래요. 그러면 100번 던지는데? 그럼 라지 x가 45 이상의 확률이면 나는 앞면이 몇 번 나온 거부터? 40번, 45번 나온 거야. 40 몇 번 나온 거야? 6번 나온 거야. 추육해서 최대 몇 번까지 나올 수 있어요? 100번. 그렇지, 100번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확률 계산을 하는 거야. 어렵지 않지 뭐. 계산할 수 있잖아. P 라지 x가 45의 확률. 100개 중에 45개니까 몇 시 몇 회? 100시 45에 2분의 1에 45수 곱하기 2분의 1에 몇은? 55순. 이거 더하기. 예를 들면 100시 46개 2분의 1에 45쓴 2분의 1에 54쓴. 와! 해가지고 마지막에 100 들어가는 100시 100에 2분의 1에 100승까지. 그렇지,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 아니겠지, 그렇지. 이런 수치를 우리가 직접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계산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떤 상태입니까? 커요. 수치 크고 복잡한 상태다, 그죠? 그래서 간단한 정규분포로 분사시켜서 계산할 수 있으면 논하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봅시다. n값이 충분히 커 보입니까? 안 커 보입니까? 커 보여요. 커 보입니다. 그럼 얘는 정규분포로 분사시킬 수 있어요. 그럼 얘가 따르는 정규분포는 라지 n의 평균은 얼마가 되고요? 50. 그치, EX는 50이니까 자, 평균 여기 50 작성하고 자, 그럼 분산을 구한 VX가 또다시 2분의 1 한번 NPQ 곱하는 거니까 5의 제곱. 그치, 25에서 5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다. 그치? 그럼 이 정규분포에서 45 이상의 확률을 구하는 건 쉬운 일이다. 그죠? 네. 무슨 화하면 되니까? 표준화하면 되니까. 자, 그럼 표준화하게 되면 얘는 P에 Z가 크거나 같죠? 평균 얼마 빼고? 50 빼고 표준 편차 얼마 빼면서? 5 빼면서 그럼 얼마 이상? 마이너스 1 이상이 되는 거지.
그럼 이 정규분포 표를 보니까 마이너스 1 이상이면 Z가 따르는 정규분포는 0이 대칭축인 곳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의 이상인 범위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럼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은 얼마니까? 0.55 대칭성에 의해서 0.3. 그렇지 얘는 0.32가 될 거니까 그럼 0.32에다가 0.5도에서 얘는 0.2가 8기로 계산되는 수치다라는 의미가 거의 똑같이 엄청 유용하지. 자, 이거 그대로 사진 찍으세요. 가장 기본 맥락입니다. 됐어요? 그럼 앞으로 이런 확률값 계산하는 이항분포 문제도 이렇게 n값이 너무나 큰 상태라면 알아서 스스로 뭐로 바꾸라는 얘기야? 그치, 정규분포로 그치 근사시켜서 계산을 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했나요? 네. 자, 그럼 이런 예시도 한번 볼까? 자, 그대로 교재 177쪽으로 와보세요. 거기 보니까 뭐가 막 있다, 그치? 예. 확률 질량함수가 그림과 같이, 식과 같이 나타나 있어요. 이거 보자마자 확률 질량함수 보니까 현재 나의 이상 확률 분포는 어떤 분포를 따르고? 이항분포 따르고 라지 x는 b에 몇 콤마 몇 따릅니까? 227번 보고 있어요. 227번. 아하. 227번. 227번. 227번에 보니까 어때? 무슨 분포 따르는 것 같아? 이항분포 따르지. 네. 라지 x에 몇 콤마 몇 따르는 이항분포입니까? 450, 3분의 2. 그치, 450, 3분의 2 따르는 이항분포죠. 네. 이해했나요? 네. 거기서 라지 x 280 이상의 확률이면 280부터 450까지 확률 다 더해야 되잖아. 네. 계산할 수가 없다, 그치? 그러니까 이 이항분포를 무슨 분포로 바꾸고? 정규 정규분포로 바꾸어서 계산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자, 그럼 이제 내지 이번에 쌤이 관련된 문항을 칠판에 적어줄 테니까 한번 같이 봅시다. 네. 만약에 어떤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x가 따르는 확률 질량함수 보기 좋으니까 그냥 바로 식계산으로 때려 박아보자. 예를 들어서 나한테 다음 시계값을 계산하래요. 어떻게 계산시킬 거냐면 이거 간단히 두려면 조금 복잡하겠네. 네, 400 410 4분의 1. 410. 우리가 함부로 하면 너네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자, 410 410 195에 2분의 1에 자, 400쓴 답이 410 196에 2분의 1에 400쓴 보다다닥 해가지고 410 400으로 가지 말자 410 220에 2분의 1에 400승까지의 합을 계산을 해보래요. 그럼 이거는 우리한테 지금 조합의 성질 써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는 절대 아닐 거야, 그치? 네. 보자마자 이 각각의 확률들은 무슨 분포를 따르는 확률들일 거고 그럼 얘는 라지 x에 비해 몇 콤마 몇 따르는데요? 450, 400 콤마 2분의 1. 그치 2분의 1 따른다라고 볼 수 있다, 그치? 여기 400 쓴다는 이유는 일어나는 일이랑 일어나지 않을 확률의 횟수의 총합이 몇 번이라서? 400번이라서 그렇지. 그래서 그냥 400 쓴 나온 거다, 그죠? 자, 그럼 얘가 이런 확률을 계산하는 건데 이 확률을 그럼 표현해보자. 얘는 그럼 t의 라지 x가 얼마 이상인 것부터? 195. 그렇지. 195 이상인 것부터 얼마 이하인 것까지? 220 이하인 것까지니까 이제 계산해서 풀 수 있겠다, 그죠? 풀어볼까요, 한번? 이게 가장 기본 계산이야. 표는 예제 21번가요? 아니, 표는 이거 보세요. 칠판에 있는 거. 네. 똑같이.
이항공 정육으로 분사시키면 라지 x는 b 몇 컴마? 200 컴마 10제곱. 어우 10의 제곱. 자 표준하면 200 빼면서 10 나누겠다 그쵸? 그럼 얘는 p의 z에 마이너스 0.5부터 2까지. 그렇지 2까지 잘하네. 마이너스 0.5에서 2까지면 뭐 그림 그려본다 치면 그치 두 개를 뭐 해야 됩니까? 더 해야 되죠. 마이너스 0.5까지는 얼마고? 0.1보고 여기는 그치 0.4까지가 두 개 더하면 답은 0.67 이렇게 줄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럼 왼쪽에는 예제 3번도 봅시다. 1회 시행에서 10점을 얻을 확률이 5분의 1이고 2점을 1을 확률이 5분의 4인 게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먼저 5분의 1의 확률로는 플러스 몇 점 되는 거고 10점 5분의 4의 확률로는 마이너스 2점이 됩니다. 몇 회 시행에서? 1회 시행에서 맞니? 자 그런데 빵점에서 시작해서 이런 게임 몇 번 하겠대요? 1600번 하겠대. 미친 거죠? 게임 중독자죠. 누구처럼. 자 그러면 현재 우리 시행일수는 총 몇 번이 있는 거고? 1600번 있는 거고 그 후에 점수가 갑자기 832점 이상의 확률을 구하래요. 확률 변수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총 1600번의 독립시행이 있는 거고 그러면 그 1600번 이후에 점수는 여기 내가 10점을 몇 번 얻었는지 2점이 몇 번 감점되는지 그 횟수가 중요한 거다니까 이해했니? 그럼 1600번 중에서 여기 10점을 얻은 시행의 횟수를 확률 변수 만약에 x번이라고 우리가 설정을 하게 되면 이게 첫 번째 답이야. 스스로 예를 할 수 있어야 돼. 얘를 x번이라고 둔다 치면 라지 x가 따르는 이항공포는 몇 콤마 몇이 되겠어? 1600 콤마 그렇지 5분의 1이라고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보겠어요? 그러면 10점 없는 시행의 수가 x번이라면 2점을 감점당하는 시행의 수는 몇 번이 될까? 1600 마이너스 x번. 이거 이항공포 중에서 연습하던 거다 그치? 그럼 이에 따르는 결과의 점수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어? 10점씩 x번 더해지니까 몇 x에? 그치 10x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점씩 이렇게 일수 일어나니까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3200 플러스 몇 x? 12 2x 이렇게 되겠다 그쵸? 자 그래서 점수를 정리해보면 확률 변수 x로 표현했을 때 얘가 12x 마이너스 3200점이 됩니다. 이렇게 일반화해서 x번 일어났을 때 여기까지 알아보겠어? 이게 내 1600번 후에 그치? 일반화된 점수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점수가 몇 점 이상이길 원합니까? 832점 이상의 확률을 찾으래요. 그럼 내가 표현할 식은 P에 라지 x가 832 이상인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점수 표현인 몇 x에 12x 마이너스 3200이 몇 이상이다? 832점 이상의 확률을 찾는 상태인 거고 그럼 얘를 이제 x의 범위로 바꿔야겠다 그치? 계산은 복잡하지만 넘겨서 열심히 뭐하고? 약분하고 계산할 거 계산을 해야 되겠다 그쵸? 계산을 해보시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같이 봅시다. 예제 3번부터 마무리하면 계산은 복잡하지만 해야 되죠. P에 12x가 또 하나 나왔다. 3200 넘겨서 더하면 4030 그렇죠. 2가 될 거고 그럼 12 나누게 되면 336. 그렇지. 300 하면서 3600 빠지고 그럼 또다시 430이 남으니까 또다시 3하면 또 360 빼게 되면 남은 게 72가 돼서 36이 되겠네. 자 그럼 P의 라지 x가 그렇죠. 336 이상의 확률을 찾으래요. 라지 x는 무슨 분포 따르고 있었는데? 0분포 따르는데 이 확률 구하려면 정분포로 바꿔야겠다 그렇죠. 그럼 얘는 라지 x의 n에 자 평균 구하면 몇 대 몇십에? 20분. 그렇죠. 320 컴마 표준차 16제곱. 그렇지 16제곱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럼 요거 표준화하면 320 빼면서 16 나눌 거니까 뭐야 예쁘게 딱 나누어 떨어지네. 얘는 P의 Z가 얼마 이상? 1 이상의 확률을 찾으라. 아까 표에서 지금 요 표 그대로 쓰기로 했으니까 1 바깥쪽이면 여기다 그치. 그러면 0에서 1까지가 얼마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0.3이기 때문에 남은 확률은 몇이 된다?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0.18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갑시다. 어느 공장에서 제품 하나의 무게는 평균이 200, 표준 편차가 20인 정규보고 따라요. 그럼 제품의 무게를 확률 변수 x라 두면서 얘는 라지 n에 200,20제곱 단다. 이렇게 될 수 있다. 그쵸? 자, 근데 분량이 되는 상황이 있는데 분량이 되는 상황은 이 라지 x가 250 이상이거나 또는 150 미만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다. 그치? 정규 공포로 따지면 평균이 여기 200인 게 있었는데 250 이상이면 여기 25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너무 무겁거나 아니면 150 미만인 거니까 너무 가벼운 확률을 얘기하네요. 그런데 지금 표를 보니까 이들이 무슨 성이 있어 보여요? 대칭성. 대칭성 있는 위치니까 하나의 구에서 몇 배 하면 되겠다. 두 배 하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250 이상인 거 표준화합시다. 그럼 P의 라지 X가 250 이상인 거 찾을 거고 표준화하면 200 빼고 20 남을 거예요. 그러면 몇 분의 몇 남으니까? 2분의 5 남겠다. 그치? 몇 점 몇? 그렇지. 그럼 얘는 Z가 2.5 이상의 확률이네. 2.5 이상의 확률 여기 보니까 몇 점 몇이 남지? 0.49. 0.49의 이상이면 바깥쪽이잖아. 0.0이에요. 그렇지. 2.5 바깥쪽이면 여기가 0.49니까 0.01이 돼야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몇 배? 2배 해야 되니까 몇 퍼센트예요? 0.0. 0.0. 그렇지. 퍼센트를 나타내면 몇 프로다? 2%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제품 하나를 내가 뽑았을 때 분량의 확률이 2%라는 얘기야. 0.02. 그런데 그런 제품 몇 개를 지금 검수합니까? 10,000개를 보는 거야. 그럼 이 10,000개에 대해서 그 제품 하나하나당 분량의 확률이 몇 점 몇이고? 0.02. 그럼 나는 이걸 직접 확인하려면 그 중에서 분량판 개수를 y를 했으니 이 y는 몇 번의 독립시행을 해야 됩니까? 10,000번의 독립시행을 하면서 계속 보겠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 그럼 라지 y는 10,000번의 독립시행을 하니까 무슨 분포를 따르겠어요? 이항 분포 따르겠죠. 몇 컴마? 만 컴마? 그럼 여기는 무슨 율이 와야 될까? 분량품의 개수니까? 그치, 분량률이 와야겠죠. 제품 하나가 분량일 확률이. 그럼 분량률은 여기서 몇 점 몇이었습니까? 0.0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래서 얘는 이항분포 따르고 만 컴마 0.02에 이항분포 따른다. 이렇게 하는 게 두 번째 답이었어. 자, 계단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거고. 자, 근데 이제 실제로 문제에서 묻는 건 10,000개의 제품 중에서 분량품 몇 개 이상이냐면 221개 이상의 확률. 그러니까 이제 y가 따르는 이런 이항분포를 우리가 설정을 했으니 그 분량품의 개수가 221개 이상의 확률이라고 그러면 자, 이 지문은 T에 누가 221 이상의 확률? 그렇지. y가 맞아. 221 이상의 확률을 찾자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이항분포죠. 정규분포로 바꿔야겠네요. 그럼 라지 y는 n에 평균과는 2개 곱하면서 200이 생기고요. 자, 그럼 이제 200에다가 곱할 게 0. 몇이에요? 0.98을 곱하면서 분산 구한다. 그치? 자, 0.98 곱하면 100배 되면서 얘는 2 곱하기 98 되겠네? 196이라고. 얘는 누구의 제곱이니까? 그렇지. 14의 제곱이니까 여기 14의 제곱의 형태의 이항분포 정분포를 따른다는 거. 자, 그럼 여기서 확률 구해야 되겠네? 이 둘을 엮어서. 그럼 평균 빼고 221에서 평균 빼고 뭐 나눌 거니까? 14 나눌 거니까? 그치. 이 44분의 21. 뭐로 약분되니까? 그치. 7로 약분되니까 2분의 3 되면서 몇 점 몇이 됩니까? 1.5 이상이에요. 자, 표 보니까 1.5 이상이라는 게 얼마나 돼야 돼요? 0.4. 0.07, 0.43. Z가 1.5 이상이잖아. 그럼 그림을 0.07? 그치. 1.5 이상이 바깥쪽이니까 0.07이 맞겠다. 그치. 끝. 이렇게 해서 7% 확률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그래서 정규분포랑 이항분포 사이의 관계를 본다는 것은 그냥 이항분포, 정규분포를 바꾸는 사항들이 있고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거고 중요한 건 정규분포의 표준화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확률을 계산한다는 것이 겠죠. 자, 끝까지 정리합시다.